단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985년 광주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51세의 한의사 김남호 선생님에게 의사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라 지역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전통 한의학으로 치료하며 생명의 손이라 불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는 운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안심을 위해 받았던 건강검진이 오히려 가족 전체를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는 보이지 않는 판결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작년 6월 어느 오후, 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오래된 헌책방 앞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은행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자리한 이 서점은 바쁜 도시 속에서도 여전히 책 읽는 문화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책장의 구석에서 떨어진 그 책은 스스로를 치유한 의사의 회고록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표지, 다른 모서리, 얇고 오래된 종이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책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그 이야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저자는 1934년 광주에서 태어난 김남호 선생님. 전라 지역의 전통 한의학 중심지에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이 책은 금산 인삼이나 침술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 시기를 넘겼는지를 담담히 기록한 고백록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라고 그는 적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그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선택하는 서구식 치료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같은 명성을 자랑하는 병원들도 그에게는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멈추기로 했습니다.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우 한국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그는 경상도의 조상들처럼 소박하게 식사하고 농부처럼 해지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현대 사회의 야근 술자리 문화에서 멀어져 소주와 담배, 커피를 끊고 명상하며 조용한 산속을 걷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광주 인근 무등산 자락의 산책길을 따라 매일 걷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고 자연 속에서 생명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단 후 처음 6개월 동안 그의 식단은 단출했지만 동의보감에서도 권장하는 식품들로 채워졌습니다. 팥죽, 해독 효과가 뛰어난 항산화 식품, 진무, 간 기능을 진정시키는 효능, 데친 시금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녹색 채소, 볶은 쌀물, 소화를 돕는 전통 음료. 그는 도시의 소음을 피하고 일의 압박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을 택했습니다. 서양 약도 수술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몸은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돌보아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마치 현대의학의 시대에 존재하지 않을 법한 동화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세포의 진행이 멈췄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김남호 선생님은 건강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광주 무등산 공원을 산책하며 87세가 될 때까지 제자들에게 한의학을 가르쳤고 2021년에 평온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긴 삶이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보건통계에 따르면 간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의 약 10.5%를 차지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며 말기 간암의 5년 생존율은 고작 현대의 2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김남호 선생님의 장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과학적으로 단순한 식단이 암을 치료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현대 연구들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독성 물질이 적은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습관이 질병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남호 선생님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에 치이는 한국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소중한 일침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현대의학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삼성서울병원이나 세브란스 같은 병원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또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이 스스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라면과 치킨이 넘쳐나는 편리한 식문화, 야근과 스트레스가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몸이 보내는 경고를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부산에 사는 저의 이모는 74세 때 부산 대병원에서 폐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단 일주일 사이 CT 2번, 조직검사, 그리고 암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거의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암이 전체 사망 원인의 20%를 차지하며 공포의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3개월 뒤 단순한 폐렴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 사이에 불면증과 불안은 어떤 약으로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입니다. 강남의 어느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듣는다면 당신은 곧장 치료에 돌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추고 몸의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교훈. 검사 결과의 공포가 당신의 정신, 건강까지 빼앗아가게 두지 마십시오. 51세. 많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대기업이나 야근이 많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나이. 그 나이에 김남호 선생님은 생사의 경계에 섰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수술은 시도해볼 수 있지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울었고 아내는 조용히 김치를 담갔습니다. 한국의 위로가 담긴 일상의 풍경이죠. 선생님은 82년에 심은 배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나는 과연 내 몸을 제대로 돌봐왔을까? 그는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책 집필을 위해 밤을 새우고 환자 진료를 위해 아침을 거르고 물을 대신해 커피를 마시고 동료들과 소주를 마시며 회식을 즐기던 시절을요. 어느 날 밤 11시 한국에서 30여천 개 이상 존재하는 치킨집 중 한 곳에서 치킨을 먹고 돌아온 그는 간을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암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계속 보냈던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조선시대부터 자연 약국이라 불려온 부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라면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 기름진 튀김 대신 무와 깨집, 한국 찌개에 자주 쓰이는 재료, 아침마다 커피 대신 따뜻한 생강차. 광주의 지인들은 수술을 거부한 그를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전라도의 논과 같습니다. 씨앗을 제대로 뿌려주면 저절로 자랍니다. 몇 주 뒤 그는 더 깊게 잠들었고 2달 뒤 통증이 줄었으며 6달 뒤 전남대병원의 검사 결과에서 종양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부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가질 수 있는 치유의 공간에서요. 교훈. 건강한 삶의 방식은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2020년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저지방, 채소 중심 식단은 일부 암 환자의 재발 위험을 2004 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나는 광주에 있는 김남호 선생님의 집에서 작은 나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생강차의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다. 이 차는 추운 계절이 되면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익숙하게 마시는 음료다. 김 선생님은 식탁 위 음식을 가리키며 말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조선시절 우리 조상들이 살아있는 약이라고 불렀던 음식으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그의 앞에는 단출한 5가지 음식이 놓여 있었다. 굵은 소금으로 찐 무, 간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 깨치페 현미밥을 마른 것, 혈액 순환 개선, 따뜻한 시금치 데친물, 철분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됨, 기장과 단호박죽, 피로를 달래주는 전통 음식, 맵지 않은 수제김치, 발효균이 장 건강에 좋은 대표 음식이다. 나는 물었다. 이런 것만 드시고 정말 건강이 좋아지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병원에서는 약을 맞아도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먹으니 몸이 숨을 쉬는 것 같았죠. 한국의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운간의 부담을 줄이고 깨짚은 순환을 돕고 현미는 혈당을 안정시킨다. 기적이 아니라 몸에게 쉴 시간을 준 결과였다. 교훈은 분명하다. 건강은 값비싼 것이 아니라 내게 맞고 꾸준해야 한다는 것. 한국의 소박한 식문화와 닮아 있다. 내 어머니는 서울에 사시며 올해로 78세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셨고 의사는 복잡한 숫자가 빼곡한 결과지를 내밀었다. 내가 물었다. 엄마, 이거 이해돼요?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의사 선생님이 높다고 하면 걱정하고 정상이라고 하면 안심하지 뭐. 이것이 한국 노인들의 현실이다. 혈압이 높다. 콜레스테롤이 기준을 넘는다. 혈당이 출렁인다. 가족 모두가 긴장한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른다. 의학적 기준은 대부분 30, 40대 건강한 성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760의 80세가 되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수치가 다소 변화하는 것이 정상이다. 어머니는 어느 날 혈압이 140슈 85가 나왔다고 놀라셨지만 여의도 공원을 산책하고 밥을 짓고 웃으며 하루를 보내셨다. 그 수치가 정말 위험한 것일까?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혈압은 약간의 변동이 있어도 증상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훈은 이렇다. 수치는 참고일 뿐 판결문이 아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닌 삶의 방식에 있다. 현미밥 한 끼, 서울 하늘 아래의 깊은 잠, 이 모든 것이 건강이다. 작년 봄 부산에 사시는 77세 어머니는 약을 잘 챙겨 두셔도 늘 피곤해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고 건강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다. 비빔밥 같은 채소 위주 식사, 취침 시간, 아침마다 느끼는 몸의 감각들을 기록했다. 3개월 후 어지럼증은 사라졌고 계단 오르기도 쉬워졌으며 눈빛도 맑아졌다. 부산대병원에서 재검진한 의사는 놀라며 말했다. 몸이 정말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소박하게 먹고 쉬고 천천히 살았을 뿐이에요. 약이 아니라 경청이 어머니를 바꿨다. 노인의 몸은 김제의 늦가을 논처럼 천천히 반응하지만 제대로 돌보면 다시 살아난다. 교훈은 간단하다. 때로는 작은 노트 한 권과 진심 어린 관찰이 어떤 처방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노인이 의료 시스템에 휘말리기 쉬운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 경주에서 91세의 한 한의사를 만났다. 작은 진료소 안은 한약 냄새로 가득했고 그 향은 오랫동안 한국 한의학의 상징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금산 인삼으로 우린 인삼차를 마시고 7시에 마당을 천천히 걷는다. 8시에는 진료소 문을 열고 급하지 않게 환자를 맞이한다. 내가 물었다. 이 나이에 왜 여전히 일하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을 때, 그게 진짜 피곤한 거지. 2023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 그는 약뿐 아니라 삶의 목적으로 건강을 지켜낸 산 증인이다. 교훈은 이렇다.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하루는 장수를 돕는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지혜다. 전주에서는 한옥에 사는 할머니를 만났다. 아침마다 직접 채소를 따고 된장국을 끓이시며 영양제는 전혀 드시지 않으신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세 자녀를 키운 인생이었지만 늘 웃으며 말씀하셨다. 건강의 비결이요. 밥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어요. 그녀는 꽃향기가 스며든 전북의 봄을 일기에 적고 섭섭함을 금세 잊고 용서도 빠르다. 통계에 따르면 긍정적인 심리를 가진 한국 노인은 장수 확률이 훨씬 높다. 교훈은 분명하다. 음식은 몸을 기르고 마음은 수명을 결정한다. 한국의 정식 문화가 녹아있는 삶의 진리다. 대구의 70세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튀김이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남편이 다른 걸 먹으면 속상해요. 건강은 가족의 일이다. 광주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는 세 세대가 함께 정오호수 주변을 산책하고 생선찜과 밥을 먹으며 휴대폰 없이 대화한다. 친구는 말했다. 작은 것부터 함께 바꾸는 거야. 교훈은 명확하다.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억지로 시키지 말고 함께 현미밥을 먹고 전라도 하늘 아래 걸으며 진심을 나누세요. 2022년 한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건강 습관을 바꾸면 효과는 25% 이상 증가한다. 부산의 85세 노인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끓이고 해운대 앞바다를 10분간 바라본다. 그는 이것을 마음의 접지 훈련이라 불렀고 9년째 이어오고 있다. 건강한 삶은 복잡할 필요 없다. 꾸준하면 된다. 나는 제안하고 싶다. 한국식 7일 건강 루틴. 월요일, 인삼차와 함께 조용한 시간. 화요일, 천천히 비빔밥 씹기 수요일.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 목요일. 미역국과 채식 금요일. 따뜻한 목욕 토요일. 옷장 정리 일요일. 짧은 낮잠 교훈은 단순하다. 건강은 작고 문화에 맞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인천의 한 노인은 매일 오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람들은 그를 그늘 아래 할아버지라 부른다. 그는 부유하진 않지만 따뜻함으로 기억된다. 한국처럼 사회적 압박이 강한 나라에서 장수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있다. 교훈. 삶의 마지막 10년, 당신은 남산을 산책하며 웃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가족 식탁에서의 따뜻함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살아가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 평온한 삶을 선물할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오래도록 건강하고 한국답게 소박하지만 깊이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